그럼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마켓세븐 이어갈 거고요. 오늘 함께할 분은 유안타증권 반포 PIB센터 한상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안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네. 웃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보고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된 이슈들 보시죠. 네, 어제 장중에 현대차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네시스가 끌고 전기차가 밀어서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의 강세 흐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인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미국의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일 이제 장중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판매 대수 측면에서 역대급 실적으로 좀 잘 나왔나 봐요. 실적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네.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출은 매우 좀 잘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거든요. 한 31조 원의 매출이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한 30조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폭이지만 잘 나온 숫자는 분명히 맞고요.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환율이 좀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익단이 조금 아쉬웠어요. 영업이익이 한 1조 5,300억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약 한 15% 정도 하회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증가한 것처럼 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작년 4분기에 이제 코로나 EV 리콜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좀 깎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한 이익은 조금 못 미치는 숫자일 것 같습니다. 워낙 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금융 분야에서 실적은 매우 좀 좋게 나왔고 역시나 반도체 부족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익단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숫자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워낙 고정비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미치지 못하는 실적. 그러니까 비약점 정도? 그 정도의 느낌이고요. 4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시나 올해 가이던스가 되겠죠. 올해 가이던스 약 8조 원 수준의 이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전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이 가져졌는데 과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언제쯤 풀릴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현대차 측에서는 올해 2분기 그리고 늦어도 3분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가 정상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로서는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사스 이 업체에서도 이제 전망이 좀 비슷해요. 반도체 공급난이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것이다. 이런 전망은 대체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완성차,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 개선을 꼽아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봉쇄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차량용 반도체는 풀립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올 하반기에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은 좀 풀린다라고 좀 가정을 세우고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 풀렸습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을 거고 네. 늦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디가 주가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1분기 정도에는 주가의 바닥을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 한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비하면 현대차가 덜 빠진 게 아닌가. 어제 워낙 대부분의 종목들의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탄탄한 실적이 한 몫을 한 건가요? 어제 주가 흐름에는? 워낙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재료, 실적 이런 부분들이 잘 먹히지는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좀 선방을 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주가를 조금 뒷받침했다라고 보기에는 실적 자체가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올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개선된다는 측면은 우리가 꼭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적도 실적이지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 UAM 법인 슈퍼널과 관련된 이제 인프라 스타트업인 영국의 어반 에어포트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쪽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UAM 계획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정의선 회장이 꿈꾸는 앞으로의 그런 현대차의 미래의 모습은 단순히 뭐 자동차만 잘 만드는 그런 회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네. 공식적으로 밝힌 바도 있죠. 뭐 앞으로 현대차는 한 50% 정도는 자동차에서 그리고 한 30%는 한 UAM 그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고 나머지 20%는 로보틱스가 이제 담당을 할 거라고 청사진은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진중하지만 뭐 과감한 행동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조 한 3천여 원을 들여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을 사들인 것도 그렇고 미국의 UAM 별도 법인을 만든 건 역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퀴 없는 자동차가 뭐 빌딩 사이를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영화 속의 모습이 정의선 회장이 만들어내려는 모습이고 실제로 지금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뭐 경쟁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뭐 차만 팔아서는 미래에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도 분명히 한몫을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작년에 우버랑 이제 협력을 해서 컨셉트카를 좀 발표한 자리가 있었는데 뭐 수직 이착륙이 당연히 가능하고 한 5명의 사람이 태워서 뭐 자율비행 기능까지 완벽하게 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 이 UAM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한다는 기사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그만큼 사람을 채용한다는 거는 나 이 사업의 진심이거든 하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는 측면은 매우 좀 높은 점수를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녹여져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대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으실 맞아요. 거예요. 거의 네. 다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현대차가 만들어갈 새로운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주주분이시라면 그리고 현대차라는 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판매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UAM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잘 따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UAM 하면은 앞으로 이제 신성장 쪽에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에서 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네. 중소형 회사들 중에는 분명히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회사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뭐 작은 종목이긴 한데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MLCC용 이제 절단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거든요. 전방의 반도체용 PCB 전문 업체들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MLCC 업체들 중심으로는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언급드리는 이유는 네온테크가 이 산업용 드론 관련해서 매우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하드웨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 비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보유한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업체로 좀 손꼽히는 기업이고요. 네. 이미 정부의 국책과제에도 좀 참여를 하고 있고 뭐 국방, 물류, 방제, 소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상업용 드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UAM 생태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게 이 상업용 드론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선행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UAM 관련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될 때마다 동사가 좀 같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 시장도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까지 글로벌로 봤을 때는 한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하는 분야이긴 한데 아직 국내 시장이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더욱더 좀 더 가파른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네온테크는 초기의 시장 진입자로서의 그런 수혜를 좀 톡톡히 좀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용 드론의 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모두 보유한 국내 몇 안 되는 소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네. 관련 종목으로 네온테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는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 만나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도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어때요, 이쪽 업황 분위기는? 새해를 시작하고 저희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분위기는 암울하기만 한데 네. 사실 이쪽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금속들,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현재 물가 상승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투기적 수요까지 좀 몰리면서 상당히 원자재 가격이 거침없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원자재 이슈의 핵은 중국이었거든요. 네. 이게 탄소 중립 정책과 전력난 등 그런 이유로 이제 마그네슘, 리튬,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년 대비해가지고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서너 배 정도가 올랐고요. 알루미늄 가격 역시도 한 1,500불, 톤당 한 1,500불에서 지금 3,000불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까지 고조가 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움직임을 더욱더 좀 부추기고 있고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팔라듐, 백금 이런 주요 금속을 생산하는 주요국이다 보니까 이들 가격이 전부 다 좀 들썩이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은 러시아가 세계 2위 생산국이기도 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1위인 생산국 중국, 2위인 생산국 러시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1, 2위 국가들이 한꺼번에 좀 불안해 좀 보이다 보니까 금방이라도 가격이 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이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공급은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제약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글로벌 IB들의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는데 또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망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려아연, 풍산 이런 종목들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워낙 많고 이쪽 원자재 시장에서의 그런 가격 결정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실적은 4분기에도 물론 이제 탄탄하게 좀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볼 아이디어는 이 원자재 가격과 업황 간의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업황이 바로 조선업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후행적으로 성과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보통 많이 따라가는데 아마 올해 내내 성과 역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업종 역시도 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자재 가격이 지금에서야 오르는 게 아니라 지난해도 좀 올랐었잖아요. 2년 연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이슈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은 러시아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더 많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떠나서 각 국가들마다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봉쇄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수출과 관련해서 좀 수출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마다 이 원자재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커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역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유나 농산물, 은과 관련이 있는 ETF 쪽의 수익률이 좋은 것도 시장의 맞습니다. 흐름을 반영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 ETF들의 수익률이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죠,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도 비철금속이지만
말씀하시지만 어제 시장에서 보니까 뭐 대한제강, 한일철강, 문배철강, 알루코 등 이 중소형 철강 업체들이 시장 급락 속에서도 상당히 강하던데. 네, 뭐 어제 네.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중소형 철강사들이 매우 강했죠. 네. 그러니까 하이스틸이 점상을 기록을 했어요. 어제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그 아사리판에서도 이제 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제 긴장이 고조화되면서 이 원자재값 상승이 이들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은 기간 이렇게 3억을 채 못 벌던 회사가 이번에 164억을 벌었어요. 이게 사측에서는 원자재 단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실적이 급증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가 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라는 부분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속으로 알루코라는 종목도 또 어제 시장에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 가격 상승 전망에 힘입어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바로 제품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친환경 소재로서의 지위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알루코를 비롯해서 사마 알루미늄 등이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쉬운 게 저는 기업적인 펀더멘탈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뭐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 DI 동일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가 뭐 이만한 회사들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더라고요. 이게 네. 저는 매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방직 회사이고 최근에 면화 가격 역시도 10년 내 최고치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회사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면화 가격 상승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면사 가격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이제 방직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자회사 쪽에서 알루미늄 박 쪽의 실적도 매우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 시장이 너무나 비이상적이긴 하지만 정말 알짜배기 같은 회사가 헐값에 거래되는 것 같아서 전혀 주목을 시장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뭐 흙 속에 이제 진주를 찾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뭐 매우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보면서 좀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경 시청자분의 한 분인 아미새님이 오늘 한상혁 차장님을 동일 아버지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부르더라고요. DI 동일 오늘도 어김없이 면화와 알루미늄 가격 상승의 수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필명 또 송파동 블로구리로 불리는 한상혁 차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세븐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